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말도 좀 어눌해요. 하늘이 좀 빙빙 도는 것 같고 균형을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쩡해졌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이네. 별 문제 아니구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그러고 그냥 일찍 주무셔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숫자들을 먼저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실 겁니다. 첫 번째, 17.8%.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 5명 중 1명은 90일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옵니다. 두 번째, 48시간. 그 뇌졸중이 오는 사람들의 절반은 증상이 나타난 지 이틀, 48시간 이내에 발생해요. 세 번째, 5명 중 2명, 미국 심장협회의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증상이 10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렇다 해도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 중에 40%는 이미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진짜 뇌졸중 상태였습니다. 피곤해서 잠시 증상이 좀 이상하게 나타났네 하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뇌는 이미 손상되어 있었던 거죠. 흔히 미니 뇌졸중, 의학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그 이름처럼 작고 가벼운 병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목 통증, 소중한 정보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병원에 가야 되나요? 바로 이 착각이 위험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숫자 있습니다. 잠시 불편하다가 멀쩡해졌는데 왜 하필 이틀 만에 뇌졸중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우리의 뇌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게요. 증상이 잠시 나타난 것은 수도관에 찌꺼기가 돌아다니다가 수도관을 탁 잠시 막았던 겁니다. 다행히 혈관을 막던 찌꺼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찌꺼기가 한 번 떨어져 나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나 목혈관, 즉 경동맥의 벽에 찰흙처럼 거대한 피떡, 혈전 덩어리가 몹시 불안정하게 이렇게 피를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혈관을 막았던 건 그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파편 1호일 뿐입니다. 그 파편이 경고를 보낸 직후 또 다른 거대한 피떡 덩어리가 뜯어져 나와서 뇌혈관을 틀어막아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8시간 이내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숫자는 5명 중 2명이라는 숫자예요. 증상이 10분 만에 싹 사라졌는데 미국 심장협회는 왜 이미 뇌가 망가진 진짜 뇌졸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뇌세포는 몸에서 산소 부족에 가장 취약한 조직입니다. 단 5분, 10분만 피가 안 통해도 그 부위의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서 까맣게 죽어버립니다. 마비가 풀리고 증상이 사라지는 건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났다기보다는 주변에 겨우 살아남은 다른 뇌세포들이 죽어버린 부위의 역할을 대신 떠맡아서 기능상으로만 멀쩡해진 거예요. 이러한 증상을 겪은 분들의 뇌 MRI를 찍어보면 5명 중 2명에게서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하얗게 죽어버린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뇌의 일부는 이미 한 번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문제가 되는지 착각하기 가장 쉬운 포인트들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착각, 한쪽 팔만 잠깐 힘이 빠졌어. 내가 오늘 무리했나 봐. 아닙니다. 4,583명을 추적한 국제 연구를 보면 가장 흔한 증상 1위가 바로 한쪽 힘 빠짐이었습니다. 얼굴이든 팔이든 다리든 한쪽 어딘가 힘이 빠졌다. 그것만으로도 뇌혈관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 다리가 다 같이 힘 빠져야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한 군데만 힘이 빠져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착각, 어지러운데 빙빙 도는 건 이건 귀 문제겠지?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가장 착각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걸을 수 없으며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겹쳐 보인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증상입니다. 착각 세 번째, 팔이 남의 살처럼 먹먹하네. 이거 목 디스크인가 보네. 목 디스크에서도 충분히 저릴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은 목이나 손목 신경에 눌려도 흔히 생기기 때문에 힘이 쭉 빠지는 것보다 이 저리는 거는 원인을 가져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 저린 게 아니라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다리의 감각이 동시에
둔해졌다가 돌아오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착각. 혀가 좀 꼬였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발음이 새거나 단어가 잘 안 나오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언어 이상은 두 번째로 흔한 증상으로 보고됐습니다. 잠깐이었다고 넘기지 마시고 가족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이 침침한 건 그냥 노안이지 아닙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진다. 이건 노안과는 다르죠. 특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거는 눈이 아니라 뇌혈관 쪽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한 증상들 정리합니다. 한쪽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눈앞이 깜깜해지는 시야 이상, 비틀거리는 어지럼증,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감각 이상. 이 다섯 가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검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증상 잘 기억해 두셨죠?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 검사를 하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왔을 때 천천히 진료 예약을 잡고 한 20일 후에 진료를 시작한 사람하고 증상이 온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날 평균 1일 이내에 즉각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한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병도 똑같고 받은 치료약도 똑같았어요. 단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다른 거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90일 안에 뇌졸중이 터질 위험이 무려 다른 군에 비해서 80%나 줄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연구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이상한 증상이 있었는데 좀 괜찮았으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지켜보지. 이렇게 하는 거는 뇌졸중을 부르는 주문일 수 있고, 괜찮아졌지만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필요한 치료를 해보자 하는 건 뇌졸중을 무려 80%나 줄여주는 중요한 예방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병원에 가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검사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확인하는지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최근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적 있나요? 말이 잠깐 꼬였는데 괜찮아진 적 있으세요? 한쪽 시야가 가려지거나 물체가 둘러 보인 적 있나요? 어지러움이 단순히 빙빙 도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중심을 못 잡을 정도였나요? 여기서 문제가 의심되면 다음 검사를 진행하겠죠. 뇌혈관 검사, 즉 CT나 MRI를 통해서 실제로 뇌 손상이 있는지 출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사진을 찍어서 작은 뇌경색이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 검사,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이부에 혈전이 있으면 뇌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심장평가, 심장에서도 혈전이 생겨요. 이렇게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몰랐던 심장의 부정맥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혈압, 대사요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죠. 특히 55세를 넘기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미국 뇌졸중 협회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률은 55세 이후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까지 있으시다면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좀 식은땀이 나는 내용이죠. 그래도 정말 중요했던 내용인 만큼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요. 하나,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사라질 수 있지만 상당수는 검사해보면 이미 뇌졸중이 왔다가 지나갔던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한쪽에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이상하고 갑작스런 심한 어지럼증으로 균형이 안 잡히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감각 이상이 있다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히 처음 48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네 번째,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재발 위험률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뇌졸중은 빨리 알아차리고 평가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최소 이 두 가지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져도 뇌가 보낸 경고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하면 내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두통에 묻은 것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